네, 시작하십시오. 네, 네. 좀 일단 공지가 늦어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호가 잔량과 체결량 데이터로 학습된 XG 부스트 모델을 통한 주가 예측을 했습니다. 좀 제목이 거창하긴 한데 일단 좀 스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실패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뭐 배웠던 점이나 간단하게 배웠던 지식이나 아니면 좀 느낀 점들을 위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단기 딥러닝 2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XG 부스트 모델을 활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이제 호가창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랑 그 호가창에서 틱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XG 부스트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주가 예측을 진행을 했던 거. 특히 이제 전처리 부분과 이제 실행했던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호가창에 대한 기초 설명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호가창은 이제 HTS를 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 파란 부분은 매도 쪽이고 이제 빨간 부분은 매수 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2번이랑 4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있는데 이제 이거 위쪽은 팔고자 하는 가격, 아래쪽은 사고자 하는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네, 요 1번과 3번을 보시면은 이제 그 팔려고 하는 가격에 몇 개의 주문이 지금 쌓여 있는지, 그리고 사려고 하는 곳에 몇 개의 지정가 주문이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 보라색 구간은 이제 실제로 체결이 일어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기 왼쪽이 이제 그 체결이 일어났을 때 어느 가격에 체결이 됐는지 체결가를 뜻하는 거고 여기 체결량은 그 체결이 일어났을 때 몇 개가 이제 체결이 됐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빨간색이면은 이제 매수,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하려고 이제 사는 그 주문 때문에 일어난 체결이고 반대로 파란색은 팔려고 하는 주문 때문에 일어난 체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도 매수 호가는 각각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10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가 잔량이 변하는 경우는 지정가 매수 매도 주문이 신규로 생기거나 아니면 취소가 됐을 때, 그리고 시장가 매수 매도가 일어났을 때, 요 이제 호가 잔량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요 호가창에서 그 체계 기반에서 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 위에 있는 매도 호가 잔량을 합한 거랑 이제 매수 호가 잔량을 합한 거 비교를 해봤을 때 매수 총 잔량이 더 이제 매도 총 잔량보다 더 많으면은 매수 우위 호가창이라고, 반대로 이제 매수 총 잔량이 매도 총 잔량보다 더 작으면 매도 우위 호가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양선호 씨가 지금 책을 읽어봤을 때 그러면은 요거 둘 중에서 실제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호가창은 어떤 걸까?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여기 매수 우위 호가창,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수 우위 호가창이 더 잘 오르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다. 매도 우위의 호가창의 상승이 확률이 더 높고 반대인 경우 하락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은 매수하는 사람들은 굳이 낮은 가격에 이렇게 주문을 넣어서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바로 그냥 즉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굳이 가격이 오를 건데 지금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위에 있는 가격대에 좀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우위 호가창인 경우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호가창이 사람들이 이 주식이 오를 거다 또는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심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가창에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일부 반영돼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호가창의 모양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이 똑같은 책에서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벽돌형 매도 호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수 호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매도 호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벽돌형 요런 형태는 매도 물량을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먹어 나가기 힘들어 보이지만, 어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요렇게 높은 가격대에 많이 쌓아 놓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요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는 매도 호가를 보면은, 요 부분 매물대만 다 걷어내면은 여기는 금방 뚫고 여기로 갈 것 같이 이제 형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 요 위에는 일부러 이제 험해도인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요렇게 여기 이제 주문이 깎아 들어갈수록 오히려 여기 다시 매물대가 쌓이는 뭐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역집값 삼각형 매도 호가, 요것도 이제 요 두 번째랑 마찬가지로 뚫기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벽돌형 매도 호가에 비해서 이제 더 오르기 힘든 그런 호가창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호가창에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하면은, 이제 요런 호가창의 모양에는 어떤 세력들의 작전이나 세력들의 전략 요런 것들이 일부분 노출될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호가창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호가 잔량의 분포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세력들의 전략을 반영하고 주가 흐름 예측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네, 요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 호가 잔량만으로 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요거 자체가 이제 예측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호가창에서, 그러면은 이제 요 호가창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XG 부스트를 활용해서 주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틱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때 조사를 하고, 네, 그 코드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원료는 이제 키움 기준으로, 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웅문 HTS를 사용을 했고요. 영웅문 HTS에서 주식 시세 복귀 차트를 들어가면은 이 이제 복귀 차트라는 게 뭐 당일이나 아니면은 D-5일까지, 그러니까 5일까지의 데이터들을 다시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요 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틱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하는 티커를 넣어서 종목을 검색한 다음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복귀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장을 하고 나서 요걸 이제 탐색기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들이 그 확장자가 점 호가, 이거는 이제 호가 파일이니까 점 호가, 그리고 이제 체결량 데이터가 점 KWT 요런 확장자 파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확장자 파일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메모장에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데이터가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실제 호가창이랑 조금 맞춰보면은 요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시간, 그 체결, 그 호가 잔량이 변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부터는 그 에스크 프라이스, 그 다음에 비드 프라이스, 그 다음에 여기 에스크 어마운트, 비드 어마운트, 그러니까 매도 가격이랑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 이게 이제 아까 10개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요렇게 한 줄로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요 한 덩어리가 이제 그 한 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매수 매도 호가 그리고 매수 매도 잔량, 네,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좀 파싱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타임 뭐 요런 콜럼으로 좀 구분을 해내는 코드를 짰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결량 데이터.
.kwt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있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요런 문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시간이 되고 요게 가격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요것도 의미를 좀 보고 찾아서 요거를 파싱하는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엑셀로 뽑아내는 그런 코드를 이제 저희 팀에서 좀 짰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hook가 파일이랑 .kwd를 각각 데이터를 읽어와서 아까 그 의미를 보고 파싱을 한 다음에 각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타임을 동기화해서 머지를 해줍니다. 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좀 처리를 해주고 이제 엑셀로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리되게 됩니다. 이제 틱 데이터, 틱 단위의 타임과 그때 이제 프라이스, 그 다음에 그 바이 볼륨, 그 셀 볼륨, 뭐 에스크 어마운트 1부터 10까지, 비드 어마운트 1부터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호가 창에 있는 틱 데이터들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XGBoost 모델을 활용해서 주가 예측에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모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 알고리즘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일단 전처리인데요. 사실 제가 그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완전 초보고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거를 좀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좀 전처리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리면은 먼저 아까 그 데이터를 틱 데이터 뽑아냈던 거를 1분 단위로 이제 묶었습니다. 이 묶었던 이유는 실제 거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틱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틱 단위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했습니다. 틱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계산을 하고 뭐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거를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게 틱 단위보다는 그래도 1분 단위로 묶으면은 좀 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묶었고, 두 번째 이유는 틱 단위로 하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노이즈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렇게 1분 단위로 묶어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틱 데이터를 1분 단위로 묶을 때, 이제 비드 에스크 어마운트, 그러니까, 매수 매도 잔량 같은 경우는 1분 동안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비드 에스크 프라이스, 첫 번째 그 호가 잔량의 가격은 마지막 데이터, 그러니까 1분으로 묶었을 때 마지막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셀 볼륨 같은 경우는 1분 동안 서메이션, 전체를 다 더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크 어마운트랑 비드 어마운트 보면은 이렇게 소수점이 나타나는 게 평균을 사용해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타임을 보시면은 요거는 1분 단위로 지금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1분 단위로 묶은 거는 사실 이제 그 코드에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어서 몇 초, 뭐 몇십 초 단위로 묶을 건지, 몇 분 단위로 묶을 건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XG 부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피처를 그 학습 데이터에 넣어줄 건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전처리했던 방법이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호가 잔량이랑 체결량, 그리고 추가로 가격 정보, 지금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세 가지여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피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탈 볼륨 타임 노멀라이즈드.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수 매도 1분 동안 일어났던 전체 그 체결량을 N 시점에서 전체 체결량을 이전 구간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시 30분에서의 토탈 볼륨을 이전 구간, 그럼 9시부터 9시 29분 동안의 토탈 볼륨의 에버리지로 나눈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토탈 볼륨 에버리지로 나누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체결이 1분에 몇 건이 일어날 건데, 갑자기, 체결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뭐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좀,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토탈 볼륨 타임 노멀라이즈드 그 피처를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셀 볼륨 노멀라이즈드. 그러니까 이제 정규화된 그 매도 매수 체결량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매도 잔량 대비 바이 볼륨, 매수 잔량 대비 셀 볼륨.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주문 대비 얼마나 살려는 주문이 많이 일어났는지, 반대로 살려고 하는 주문 대비 살려고 하는 체결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이게 나타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하게 뚫고 가는지 가격을 그 매물대를 뚫고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요거를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쨌든 다 요런 그 피처들이 다 무차원화 된 건데, 그 무차원화를 해준 이유가 저희가 뭐 한 종목에 대해서만 이 데이터를 모은 게 아니라 그 데일리별로 여러 그 종목을 모았거든요. 여러 종목을 모으다 보니까 토탈 볼륨이 뭐 크기가 차이 날 수도 있고, 가격도 이제 일정한,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단위 자체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 볼륨, 바이 볼륨도 마찬가지로 그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종목별로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그 피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무차원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호가 파워. 요거는 이제 볼륨 파워에서 그냥 이름을 따온 건데, 비드 어마운트,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그 매수 잔량의 첫 번째와 이제 뭐 X 번째의 합과 그다음에 에스크 어마운트, 첫 번째부터 X의 합의 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매수 우위인지 매도 우위인지를 그걸 나타내는 지표, 요거를 넣었습니다. 또 볼륨 파워는 다들 아시듯이 이제 체결 강도인데, 여기서는 좀 이제 토탈 볼륨 대비 바이 볼륨의 비로 했고, 그 앞에서 이제 뭐 토탈 볼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게 이제 체결이 일어났는데 그 체결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스 슬로프, 이전 구간 대비 가격의 변동 여부. 이전 가격에 비해서 상승을 했으면 1, 유지를 했으면 0, 하락을 했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을 해서 요 프라이스 슬로프라는 피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의 변화, 모멘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처를 생성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호가, 잔량, 체결량, 그리고 가격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도록 피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피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라벨링된 정답 데이터를 그러니까 계산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요거는 이제 특정 시점에서 미래의 N개의 구간 이내에 X%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라벨링을 했습니다. 여기서 X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놔뒀고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설명입니다. 현재 이제 매수 가격, 이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매수하는 가격은 현재 이제 첫 번째 매도 가격이었고, 이제 매도하는 가격은 미래 N 구간에서 이제 매수 프라이스의 첫 번째 값, 첫 번째 최대 값을 이제 매도 가격으로 정했고, 이 매도 가격 빼기 매수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준 거를 이제 그 값이 이게 X 이상이면은 2, 아니면은 1. 이제 요거 X 말고도 손절 컷을 또 정했었거든요. 이제 손절하게 되는 경우 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라벨링 해줬습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정답이 뭐 2, 1, 0, 0, 0,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서 좀 추가를 하게 된 게, 과거의 N 구간의 피처들도 현재 구간의 피처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요런 바이 볼륨 노멀라이즈드, 뭐 호가 파워, 볼륨 파워, PVTN, 프라이스 슬로프, 요런 것들을 이제 한 행에서 요런 걸 썼다면은
요거의 이전 구간, 바로 직전 구간의 데이터들도 현재의 그 피처들로 사용할 수 있게 이거 몇 개를 사용할 건지는 또 이제 튜닝 파라미터로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게 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은 종목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에 없는 종목으로 그 종목의 데이터 전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인 데이터에 이런 게 있다면은 요 안에 하나도 겹치지 않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하고 실제 테스트는 요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근처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XGBoost를 실제로 실행을 해봤는데 앞에서 스포를 했듯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 상승을 예측을 할 때 그 프리시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프리시전은 그 상승으로 예측을 했을 때 우리 모델이 상승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실제로 상승이 일어나는 그 확률인데 이 값을 보시면은 0.44 그러니까 찍느니만 못한 그런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프리시전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모델이 하락이나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보합일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만약에 실제 가격이 상승을 해도 뭐 저희는 그 상승분을 못 먹었을 뿐이지 실제 저희 원금에는 손실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승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가격이 보합이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희 수수료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XG 부스트를 돌렸을 때 중요했던 부분은 이 상승에 대한 프리시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낮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XG 부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디시전 트리를 그 앙상블 기법 중에 이제 부스팅 기법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개선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다양한 조건, 뭐 오버피팅을 강화도 해보고 일부러 완화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돌려봤는데 결국에 요 프리시전을 높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이제 XG 부스트를 활용한 주가 예측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먼저 실패에 대한 좀 추정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 주가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이 호가 잔량과 체결량 데이터만으로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게 이 방정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피처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최대한 무차원화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무차원화를 하더라도 종목별로 이 경향이 좀 다를 수 있다, 그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XG 부스트나 뭐 요런 이제 뭐 머신러닝 베이스의 특성상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의미 있는 피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피처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을 경우 이렇게 실패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그냥 데이터를 다 때려 넣어서 그냥 딥러닝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그래도 실패를 했지만 얻은 점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초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전처리를 하면서 호가 잔량이나 체결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틱 데이터 이제 과거의 틱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좀 파싱하는 코드도 개발이 됐고 해서 이런 수집 방법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전처리하는 것들을 계속 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그런 전처리하는 능력도 좀 길렀고 그 XG 부스트 알고리즘도 요거를 하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튜닝 파라미터들도 계속 바꿔보면서 이런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좀 붙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해주셨고요. 뭐야, 누구지? 조장님은 체결량하고 네. 호가전량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냈잖아요. 예, 문지영님.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피처가 네. 그 피처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 토탈 볼륨 타임 노멀라이즈드 이게 사실 그 조장님께서 하신 건데, 예, 요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을 때 이제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고, 뭐 특정 전략이 있을 때 매도를 하면은 돈을 버는데, 제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거기서 좀 더 진짜로 오르는 것만 발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한 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요게 이제 실제로 지연님께서 하셨던 베이스가 되는 피처였고, 요 나머지들은 요걸 좀 더 잘 발라낼 수 있게 네, 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발표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발표 잘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예. 그러면은 오늘 발표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